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3일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되었는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 안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 고객님들 위주로서 종목을 리딩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좀 오랜만에 킨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실 게 오늘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크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여러가지 대형 은행 기업들은 피크 아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피크 아웃이라는 거는 꼭지를 찍었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지셔닝을 공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 섹터 대형주 위주로서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불안한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SK 하이닉스 볼까요? 제가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 계시는 독자님들 또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반도체 사지 말라고 했어요. 올해 1월 달쯤으로 방송해서 반도체 사지 마라.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도 리딩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 위주로서 좀 돌렸습니다. 좀 반도체 섹터 위주로서 매수하고 스윙 투자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반도체는 전혀 담지 않았었고 방송에서도 반도체 담지 마라, 반도체 업황 안 좋다, 추가적인 침체 끝에 하락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라 다를까 SK 하이닉스 최고점 찍었죠. 그 뒤로서는 계속해서 나락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여러분들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손 베이시고,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니까 더 담아야지 올라가겠지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러한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냐. SK 하이닉스 담는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는 안 했고 또 주식은 다 하는 것 같아서 주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이거 유명하지, 절대 상장 폐지 될 일 없겠지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 올해 들어서 비투 하시는 분들 위주로서 많이 담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장기 투자자, 내가 1년 이상 5년 1년에서 5년 이상 정도 투자를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 상관없지만, 수익을 벌어야 되고 트레이딩을 해서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피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총 1월에서부터 지금 8월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린 거죠. 8개월의 시간을 버렸다. 그럼 확실히 이 기대 비용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버린 거고,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런 수익을 쌓지 못했죠. 이런 대형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해줘야지만이 이런 대형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델타 코로나 터졌죠. 델타 코로나 터졌고 이동 간의 제한 따르고 지금 수출 업체들은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 특히 디램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떨어졌는데, 이러한 하락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 바닥 7만원 보고 2차 바닥 6만 5천원 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락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1년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제가 1년치 기준을 보면은 1년 동안의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게 개인 투자자들이다. 지수가 검정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주황색이고, 주가 지수 끌어올린 건 개인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연기금, 외국인, 기관들 전부 다 보유 비중량을 늘리지 않고 줄이고 있죠. 근데 이러한 개인,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자금의 큰손 주체들은 이럴 때 어떤 포지셔닝을 잡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성장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든 개별 종목들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태죠. 프리미엄이 껴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 큰 손들이 봤을 때 8만원? 너무 비싸. 지금 경제에 대한 성장에 비추어 봤을 때 8만원을 내가 웃돈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8만원으로 사기에는 8만원 이상이 올라갈 거라는 이 성장 가치에 대해서 뭔가 지표가 보여야 되는데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이 프리미엄을 내고 8만원에 사겠나? 절대 안 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이 사고 있지 않는 이유는 더 웃돈을 주고 살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관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왜 더 하락을 하겠냐? 주가지수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둬요? 공매도 재개됐죠. 공매도가 재개가 된 상황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맛있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프리미엄도 이렇게 껴있는 상태인데 아싸리 하고 공매도에 대해서 잔차를 계속해서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이 나고 차익 실현이 나와서 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내가 이 가격에는 충분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다,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들 때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더 윗돈 올려줄게, 윗돈 올려줄게, 웃돈 주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한계 이론이라는 게 있죠. 한계 이론이 있고 주가지수가 그렇게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클에 대한 전환이 올 거고 그 타이밍이 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말했다시피 올해 2021년도의 영역은 고수의 영역인데 지금 2021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문제죠. 고수의 영역이에요. 지금 뭐 대형주를 담겠어요? 뭐 성장주를 담겠어요? 아니면 실적주를 담겠어요? 코로나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성장과 실적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유튜브 자료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예견했던 게 뭐가 온다 했죠? 금리 인상 무조건 온다. 그리고 테이퍼링 온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막 그때서도 막 댓글에서는 뭘 테이퍼링이 오고 금리 인상이 오고 시장은 더 갈 거다 이 난리 치는 사람 많았는데 분명히 옵니다. 멕시코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깜짝 올렸죠. 2018년 12월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다라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고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2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4.5%로 올렸다. 직전인 지난 6월 회의 때도 동결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깜짝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멕시코가 첫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미리 예고를 했었다. 그렇다면 뭐가 우려냐? 원자재 빨로 물가 상승이 지금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있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긴축 전환,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안전자산, 원달러 환율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아,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 은행에다 돈 넣어야 되겠다. 지금 공격적인 투자. 뭐 주식이 됐든 간에 펀드가 됐든 간에 펀드는 환매를 해야 되고 주식은 팔아야 되고 팔아서 안전자산에다 묶어놔야 되겠다. 아니면 금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효과가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압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업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 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커버를 못 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나가는 지출 비용이 많아지다 보면 이 시장에 대한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매파로 꼽히는 로버트 케플러 댈러스 연방은행의 총재는 데이퍼링 시작 시점을 올해 10월로 지목을 했다. 국제금융 관계자는 당분간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거고 연준 통화 정책에서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돈 유동성 저번 한 며칠 전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계속해서 뽑아낸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이 풍부해져 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 유동을 안정화시키는 게 차후 경제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에서 환율이 상승이 되면 원화 환산 수입 물가 상승, 국내 물가 상방 압력 수순, 원가 비용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구조다. 환율이 상승되면 환율이 상승이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의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대형주 왜 사냐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8만원이네 삼성전자 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지든 아니면은 4만원으로 떨어지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견주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한 사이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좀 어렵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고객님들은 그럼 괜찮냐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순환매 장세가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딩하는데 참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주를 드릴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사이클을 보면 정치 테마주,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바이오 섹터들, 지금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NFT 이런 테마주도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순환매 개별 장세 위주로서 돌아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예측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험하다, 좋다, 수익 나오겠다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올해 2021년은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순환매 장세에서 잘 예측을 해서 수익 올리고 최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 리딩을 이끌어 갈 거고요. 지금 현재 투자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올해 8월 가기 전에 수익 실현하고 나서 또 좋은 수익 자랑 방송으로서 또 방송을 올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어려운 장세에서 저 믿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고 계시는데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세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잘 이끌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있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님들도 투자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